법정 스님 눈길 26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불교 박람회 연출 감독 맡고 있으면서 명상 공동체의 모질이 분지기 맡고 있는 명상맨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시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마지 준장을 맡고 있는 김현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나라 곳곳에 공화평화선을 열러 이리기우 저리기우 타는 늘보 택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와우. 네, 저는 한국어 강사로 생업을 이어가고 있고 싱잉볼 하고 요즘 요가도 열심히 배우고 있는 해 뜨는 곳 박경혜입니다. 와우. 자, 그럼 싱잉볼로 같이 시작할까요? 잠시 입가에 미소 짓고 숨 길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쉽니다. 고맙습니다. 요번에 책 읽을 단락은 제목이 뭐죠? 네, 자라나는 생명에 손을 빌려주는 사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버리고 떠나기를 거듭한 스승이 삼터를 옮기고 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나무 심기다. 달해현, 불이람, 강원도 오두막, 길상사 그뿐이 아니었다. 나는 내가 몸담아 사는 곳이라면 나무와 화초를 즐겨 심고 가꾸었다. 지금은 게을러져 그런 열기가 식었지만 그전에는 열심이었다. 50년대 말 해인사에서 통도사로 잠시 살러 갈 때에는 절 아래에 있는 여관 연못에서 얼음을 깨고 들어가 수련 뿌리를 캐어 가지고 가서 꽃을 피웠다. 달해원 시절에도 연못을 만들어 많은 사람들이 꽃을 즐겼다. 지난 봄 온양 인취사에서 분양받은 백년 뿌리를 겨울 동안 신세진 동해안의 거처에 기념으로 심었다. 커다란 자배기에 밭흙을 담아 양지 바른 곳에 두고 물을 끌어다 대었다. 며칠 전 궁금해서 그 집에 가보았더니 너울너울 자라오른 연잎 사이로 꽃봉오리가 두 송이 우뚝 솟아 있었다. 너무 반갑고 기특해서 탄성을 질렀다. 연못이 아닌 곳에서도 꽃을 피우는 연이 대견했다. 잠시 내가 기대고 산 집과 터전이지만 떠나기 전에 무엇인가 심고 가꾸려는 생각의 싹이 내 안에 움트고 있다. 오두막 둘레가 너무 황량하고 허해서 대나무를 옮겨 심었다. 동해안에 드물게 자생하는 오죽인데 서너 해 지나면 운치 있는 대숲 울타리가 될 것이다. 댄잎에 푸슬푸슬 쌀랑눈이 내리는 소리도 들을만 하지만 스치고 지나가는 소소한 대나무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 욕심 부릴 일이 없어진다. 내가 오두막에 들어와서 살면서 심은 300여 그루의 자작나무와 전나무와 가문비 나무는 실하게 자라 짙은 그늘을 들이우고 있다. 홀로 사는 즐거움에서 스승이 나눠준 나무 심는 그림이다. 스승은 오두막 둘레에 심은 소나무 가운데 한 그루 전에 없이 솔방울이 많이 달려 그 까닭을 짚어본다. 알고 보니 여러 해 전 폭술로 한쪽 가지가 꺾여나간 바람에 맞은편 가지 무게 때문에 한쪽으로 많이 기운 나무가 위기를 느낀 나머지 뒤를 이어 살아갈 씨앗이 담긴 솔방울을 많이 만들었다고 한다. 이 모습을 본 스승은 더불어 사는 인연으로 단단한 물풀의 나무로 받침을 해주면서 내가 곁에서 거둘 테니 걱정 말고 잘 지내라 고 일러주었다. 뒤에 스승은 그 소나무가 가지에 보름달을 올려 한밤중에 당신을 불러내었다며 이 글을 읽는 당신은 이제까지 나무를 몇 그루나 심고 돌보았는가. 우리나라 기후로는 입동 무렵이 나무를 옮겨 심기에 가장 적합한 때다.
그리고 나무들이 겨울잠에 들기 시작한 이때가 거름을 주기에도 알맞을 때다. 나무를 심고 보살피면 가슴이 따뜻해진다고 하셨다. 스승이 어진 어머니 본보기를 꺼내 든 사람이 레오 버스카글리아 어머니였다. 그런데 아버지도 어머니 못지않게 레오에게 영향을 미쳤다. 레오는 아버지가 가꾸는 정원은 형제에게 말없는 학교였다고 돌아본다. 나중에 어른이 되면 식물을 키울 수 있는 정원을 반드시 갖도록 해라 고 흔들었던 레오 아버지. 언젠가 시들어가는 줄기를 무진장 애를 써서 살려내 마침내 싱싱한 꽃을 피우는 모습을 되게 양양한 표정을 짓더니 레오에게 뭔가 스스로 키워본 적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 어떤 것인지 결코 알 수 없단다 고 하면서 자라나는 생명에 손을 빌려주는 사람을 하느님은 언제나 웃으면서 바라보신다는 이탈리아 속담을 알려준다. 나는 언제나 시들어가는 줄기를 무진장 애를 써서 살려내 마침내 싱싱한 꽃을 피우는 하는 말씀에서 자연스럽게 스승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지난 여름 절마당 한쪽에 버려진 덩굴식물이 눈에 띄어 그걸 주워다가 화분에 심어두었다. 최근에야 그 이름이 싱고니움이라는 걸 알았다. 그때는 이파리가 두 잎뿐이었는데 한 잎은 이내에 시들고 말았다. 날마다 눈길을 주면서 목이 마를까봐 물을 자주 주었다. 덩굴은 한참 만에 기운을 차리고 새 줄기와 잎을 내보였다. 받침대를 세워주고 차 찌꺼기 삭힌 물을 거름 삼아 주었다. 겨우 한 잎뿐이었던 것이 이제는 30여 개나 되는 이파리와 두 자반이 넘는 줄기로 무성하게 자랐다. 보살핌에 대한 그 보답을 지켜보면서 식물은 우주의 뿌리를 내린 감정이 있는 생명체라는 사실을 실감했다. 식물은 인간에게 유익한 에너지를 보내고 있는데 투명한 사람만이 그 에너지를 느낄 수 있다. 나도 이 스승 말씀에 따라 시름시름 앓고 있는 나무를 되살려냈다. 2002년에 만나 한결같이 내 서재를 지키는 아레카 야자나무 두 그루에 아무 생각 없이 물과 노란 뚜껑이 달린 영양제만 이따금 주고 말았다. 그런데 어느 해부터인가 더 자라지 못하고 잎도 쭈그러들고 말았다. 그래도 영양제만 거듭 주었을 뿐 손 놓고 있었다. 그때 스승 말씀을 듣고 흙을 갈아주고 애벌레 말린 것을 비롯해 콩깻묵 따위를 거름으로 주며 두런두런 말을 건네기도 하자 그대로 쑥쑥 자랐다. 부쩍 자라 160cm가 가까이 된 한 그루는 머자나 내 키를 넘어설 것 같다. 레오에게 푸나무를 기르는 모습을 보여준 아우른 아버지가 있다면 우리에게 푸나무를 비롯한 문 목숨을 아우르며 살다 가신 스승이 계시다. 내게 한 분이 더 계신데 우리 아버지다. 스승만큼은 아닐지라도 서울이라는 도시 한복판에서 목수이라는 틈틈이 집 앞 텃밭에 옥수수나 배추를 심어 가꾸고 토끼와 닭을 기르며 내게 시골 정서를 안겨주었다. 아버지는 메마른 서울에서 태어나 줄곧 서울에서만 살던 내게 흙냄새를 심어줬다. 어머니가 지는 게 이기는 거란다. 내려다보고 살거라 하고 낮추어야 더 넉넉하니 누리며 살 수 있다고 다독일 때 아버지는 밭에 있는 흙을 한 움큼 쥐어 내 코에 대주면서 흙냄새를 맡아보라 라면서 여기에 우리 목숨이 달렸다고 했다. 아울러 모자라도 넉넉하려면 줏대를 세워야 한다고 하며 생강 같은 사람이 되어라. 생강은 음식에 들어가 입맛을 돋우면서도 저다움을 잃지 않는다. 아, 너무 좋네요. 고 했다. 두고두고 내 살림 미천이 된 말씀이다. 나무 한 그루 번번이 심어본 적이 없는 서울 내기인 나는 자라나는 생명에 손을 빌려주는 사람을 하느님은 언제나 웃으며 바라보신다는 이탈리아 속담과 이 글을 읽는 당신은 이제까지 나무를 몇 그루나 심고 돌보았는가 하는 스승의 말씀에 몹시 찔린다. 그렇더라도 앞으로 나무를 얼마나 심겠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도시에 살기 때문이다. 하는 수 없이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서로 울타리를 이루며 사이좋게 자라도록 힘없는 손이라도 빌려주어 사람 가꾸기로 대신하련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이래서 맞이를 왔군요, 오늘. 그러게요. 한편으로는 저희가 맞이 오지 않고 네네. 다른 육식 같은
같은 식물 얘기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 귀한 식물도 생명이 있어가지고 그렇다고 제 이 생각은 참 바보 같은 모질이 같은 생각이고 농담이었고 이렇게 해서 맞이를 오게 된 좀 이유를 좀 책에서 찾게 돼서 네, 참 좋았습니다. 바깥에 온실 들어올 때 혹시 보셨나요? 네 맞습니다. 제가 만들었습니다. 조립했습니다. 네. 네. 저희 어머님이 화초 가꾸는 걸 너무 좋아하세요. 식물 풀 가꾸는 서울 거 좋아해요. 도시에서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음식을 만드는 손과 이렇게 식물을 살려내는 손은 같은 어떤 기운을 갖고 있지 않나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나무를 몇 그루를 심었는지에 대한 답변을 좀 스스로 하신 것 같고 네. 좀 했다는 곳은 어떠세요? 그것도 뭔가 돌보는 게 그렇잖아요. 체질이잖아요. 뭐 동물 키워, 식물 키워, 남편 키워. 그러네요. 잘 컸어요. 네. 잘 키우고 스스로 되게 흡족해하면서 잘 키울 겁니다. 네. 네. 저는 이제 첫 번째 결혼 기념일 네. 때 그 벤자민을 네, 좀 네. 이제 꽃 대신에 그 화분을 하나 사갔었거든요. 케이크하고. 근데 그 지금 벤자민이 지금 한 18년 정도 저희가 됐거든요. 근데 저희 이제 거실에 지금 제일 가운데에 아직도 자라고 있어서 그 나무가 제일 생각나고 이제 저는 이제 다행히 이제 전원 생활을 해서 앵두나무도 하나 심어서 키우고 사과나무 3그루 그리고 한 해에 1개씩 심는 거예요. 그래서 배나무, 아, 그리고 좋네요. 뭐 블루베리, 블랙베리, 대추나무, 되게 많네요. 그러니까 네, 그 작은 계절마다 마당에 그러니까 따먹을 수 있겠네요. 한 해에 1개씩 이렇게 심어가지고 작년에는 그 뭐죠 자두나무 그렇게까지 심고 올해는 그 불두화를 하나 심었거든요. 아, 불두화. 근데 다 어느 정도 자라는데 배나무가 좀 잘 안 자라고 그리고 불두화가 이제 가을에 이제 가지치기를 해줬는데 네. 이분들이 그게 불두화인 줄 몰랐나 봐요. 밑둥을 이렇게 잘라놔서 아이고. 네, 시간 좀 그래가지고 걸리겠네요. 그거 좀 마음이 아프고 가지치기를 못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쨌든 싹 해놓고 갔는데 가지치기를 싹 해놓고 갔는데 그 풀냄새가 이렇게 확 나잖아요. 그쵸, 가지치기 그쵸. 하면.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마당에서 태극권하고 그러는데 음. 살짝 식물들의 피냄새 같은 느낌이 들어서 조금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 미안하다고 좀 사과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최근에 있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님이 이제 저보다 출근 좀 일찍 하세요. 근데 일찍 하시는데, 근데 뭐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아침에 도대체 뭐를 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 그러면은 아침에 와서 풀들하고 다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화초들이 엄청 많이 가. 아니, 일일이 다 인사하고 뭐 잘 잤니? 뭐 하고 내가 뭐 하는 짓거리야? 막 옛날에는 그랬는데 요즘에는 엄마가 인사를 건네는 애랑 건네지 않은 애들, 그냥 안쪽에 있는 애들하고 애들이 달라요, 상태가. 그래서 아, 식물들한테 인사를 건넨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라는 걸 이제는 알 것 같아요. 네. 그 식물이 그 식물들의 비밀스러운 얘기인가? 제목은 제가 잊어버렸는데 네네네. 예를 들면 어떤 선인장을 키우던 이가 2,400km를 날아가서 착륙할 때 이게 비행기가 흔들리잖아요. 네. 그때 얘도 파장이 흔들린. 그러니까 그게 가장 긴 기록인데 연결돼 뭐 있는 몇백 거죠? 미터나 이럴 때는 이게 같이 느낀다. 네,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생체 리듬 네, 자체를.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건다는 것, 그게 식물이든 아니면 이제 사람들도 몸하고 얘기를 네, 나누는 네. 것이 네. 매우 중요하다. 이게 뭐 수십조, 뭐 맞아요. 100조나 되는 세포가 세포들. 낱낱이 네, 네, 하나의 네. 생명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마음을 나누는 건 매우 소중한 일이라는 생각입니다. 이춘필 여사님이 이제 자주 등장하시죠. 네, 이번, 네, 그러네요. 근데 아무튼 그 요즘에는 온실 안에서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엄청 추웠잖아요. 추워지기 직전에 그걸 애들을 했는데, 만약에 제 온실을 안 만들었으면 애들이 얼어 죽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그날 좀 저희가 바빴어요. 손님도 많고 바빴는데, 저희 어머님이 꼭 오늘 해야 된다고. 약간 그거에 대한 촉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만들어 놓고 나니까 그 다음날 엄청 추운데, 아침에 온실문을 이렇게 탁 열었는데, 그 물 냄새랑 풀 냄새랑 흙 냄새가 싹 나면서,
엄마가 저한테 첫 마디가 애들 웃고 있는 거 보이냐고. 내가 아니 냄새는 나는데 웃는 걸 안 보인다고 막 이랬는데 그랬다가 아침부터한테 얻어맞고 넌 그것도 모르냐고 막 이랬는데 그 확실히 애들이 좀 이제 싱싱해지고 본인들한테 애정을 주고 있다라는 걸 느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맞이랑 법정 스님이랑 좀 인연이 따로 좀 있나요? 저 고등학교 때 갔다가 물벼락 맞을 뻔했었죠. 내가 고등학교 때, 그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이제 갔었는데 학생회에 이제 법정 스님이 사실 그런 부드러우신데 아주 그 성품은 성하시잖아요. 근데 아마 그날 뭔가 이제 이야기가 있었는데 오지 말라고 이제 했던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학생이었는데 그거를 전달을 못 듣고 이제 애들과 까르르 웃으면서 오지 말랬더니 어디 가 그랬었는데 지금 여기 나오는 홀로 사는 즐거움이라든지 이런 책도 제가 아주 애기였을 때 그 어렸을 때 읽었던 책이고 저희 어머님은 이제 법정 스님하고 개인적으로 이제 많이 가서 저기 찾아뵙기도 했고 그런 거는 있죠. 네, 결이 아까 말씀하실 때 네. 법정 스님 그동안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네네. 식물하고 말씀 나누고 네. 돌멩이랑 말씀 네네네. 나누고 그 모습이 이제 우리 이춘필 여사님이 딱 아재에게 보여준 모습이랑 네. 딱 이렇게 오버랩됐어요. 네, 아니 이게 저는 그래서 고등학교 때 막 이렇게 책 이렇게 막 이렇게 그 읽고 막 감동을 받다가 물 맛을 보면서 저 양반이 법정 스님이야? 같은 사람 맞아? 같은 사람 맞아? 책에서 보던 그분이 그러니까 그 저는 이제 뒤에서 어린이가 모르니까 아 글과 사람이 어쩜 저렇게 다를 수가 있어? 막 소리 지르고 그래서 아니 이럴 수가 있는 거야? 막 이러는데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뭔가 이제 얘기가 잘 풀려서 점심 공양을 하고 갔더니 또 다시 부드러운 법정 스님이 계셔서 앞에서 막 애들은 막 큰 스님 칭찬했다고 하는데 막 뒤에서 저는 서가지고 다른 사람이야 앞뒤가 달라 막 이러면서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좀 몇 번 더 뵙고 그러면서 아 이분이 굉장히 맑은 분이구나 라는 거를 이제 알았죠. 네, 그래서 첫인상은 별로 안 좋았어요. 식물 얘기 많이 나오는데 네네. 마지가 이제 흔히는 채식 요리 네, 그렇죠. 해가지고 네네네. 저희가 알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아까 그 잠깐 그 생각 얘기할 때 네네. 좀 감동적이라고 아, 네, 하셨잖아요. 네. 그 부분은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오신채를 안 쓰는데 이제 저희 어머님이 생강을 요리에 좀 많이 하세요. 근데 많이는 안 하고 아무래도 이제 저희는 채식을 그냥 생야채를 먹는 것이 아니라 덮거나 아니면 얘를 살짝 뭐 데치거나 이러면서 생야채가 갖고 있는 도끼와 그 다음에 냉기를 빼고 그 다음에 거기에 열기를 더하는 방법으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본연의 어떤 성질을 잃지 않으면서도 잘 어우러지는 생강이 참 굉장히 좋은 식자재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얘기가 굉장히 마음에 확 와닿았었고 이렇게 채식을 한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이제 띄는 단점이 뭐냐면 몸을 차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동물도 자기를 죽일 때 이제 강직이 된다고 하죠. 죽는 것처럼 식물도 몸을 끊을 때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독가스라든지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야채를 그냥 끊을 때도 집에서 키우는 거는 너무 맛있겠다, 고맙다 얘기를 하면서 끊어야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동물도 공장식 축산업이 있는 것처럼 요즘에 먹는 저희 먹거리도 아무리 그냥 풀풀이라고 하더라도 막 한 번에 걷어가지고 막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어떤 식자재에 대해서는 그 식자재가 갖고 있는 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통 음식이 굉장히 어마어마한 게 뭐냐면 얘를 그냥 먹게 안 하고 반드시 아까 얘기한 거나 데치거나 덮어서 열기와 도끼를 빼고 아니면 발효된 거. 우리 옛날에 생각해보면 생야채를 먹었던 건 겉절이 정도인데 겉절이에 오랫동안 발효시킨 간장이나 고추장이 들어가요. 그래서 중화를 시켜준다고요. 우리는 생야채를 그냥 먹는 그런 샐러드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생각을 하는 게 사람들이 야 고기는 불쌍하고 풀은 안 불쌍하냐? 이 여기 다음 질문이었어요. 불쌍하죠. 불쌍해요. 그래서 우리가 고기를 먹냐 풀을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먹는 음식이 내가 먹기 전에 생명이었다는 걸 인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고기를 먹냐 풀을 먹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고기와 풀을 대할 때 자세
그런 자세와 이 음식을 남기지 않겠다라는 마음. 그다음에 저희 그 오관계 나오는 것처럼 그 계율에 나오는 것처럼 내 몸의 약으로 삼아 공부하는 데 쓰겠다라는 이 마음. 네. 그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저희가 요즘에 고기는 사실 생명이라기보다는 공산품이잖아요. 얘가 어디서 나왔는지도 모르고 어떤 애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공장식 축산이 만약에 없어진다면 고기를 절대 먹으면 안 된다라는 건 저는 뭐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루는 방법이 중요한 거고 대하는 자세가 중요한 거지 이거는 꼭 먹으면 안 되고 이거는 반드시 먹어야 되고 이런 근본주의자적인 그런 생각은 저는 불교적인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시는데 손을 이렇게 하시는데 손이 얼마나 작고 옹골지신지 주먹을 주라고 하면 저기 이렇게 주잖아요 여자들이. 근데 전 이렇게 주거든요. 이렇게 딱 그러면 안 되겠다. 원펀치 맞습니다. 중요한 말씀 두 가지 정도 짚어주신 네. 것 같고 흔히들 채식하면 뭐 식물들은 안 불쌍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제 그 생기라고 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동물의 이걸 잘라내면 이게 다시 나지 않아요. 맞아요. 근데 미나리를 잘라냈다든가 파를 이게 끊어내면 다시 나요. 나오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좀 다르다는 관점도 있어요. 네. 실제로.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양털을 깎아서 직모를 하는 것은 털이 다시 자라잖아요. 그런데 구스다운이라고 해서 거위나 오리털을 뽑는 건 얘가 죽는 거예요. 또 밍크를 뭐 산채로 벗겨낸다든가 네. 뭐 이런 것들은 죽이는 것이고 그래서 그 경계가 또 있기도 하죠. 그럼요. 그래서 이 채식이라고 해도 그런 요소들을 좀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네. 그러나 이제 근본은 우리가 생명을 먹고 내가 사는데 그대가 나를 도와준다. 그러니까 그대가 내 몸에 들어와서 나를 거쳐 나가죠. 그러니까 나를 이루는 것이다라는 관점으로 소화하는 게 매우 소중한 일이죠. 어머니 도마 네. 소리 들리는데 너무 네. 좋네요. 네. 뭐 식물은 안 불쌍해 이게 아니라 네, 동물도 불쌍하고 식물도 불쌍하지만 우리가 먹으려는 그런 최소한의 마음에서 동물 말고 그래도 좀 식물을 이렇게 하면 좋은데 머리는 되는데 제가 몸이 안 돼서 몸은 육식을 하고 있고 머리로는 채식을 이제 추구하고 있는데 또 이제 이렇게 맞이온 뭔가 이런 인연으로 해서 조금씩이라도 이 귀한 얘기를 조금 실천해 보도록 하는 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공장식 그런 어떤 먹거리에 대한 얘기도 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최근에는 동물만 말고도 식물도 거의 네, 그런 맞아요. 느낌이라서 네, 맞아요. 이 식물이 식물다움을 잃어가는 식물을 또 먹게 되고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음식들이 정말 네네, 정성껏 자연에서 이렇게 길러지고 음. 키워지고 해야 되는데 네. 공장식에서 정말 동물도 그렇게 키워지고 식물도 그렇게 키워지고 밤낮 없이 이렇게 키워진 그런 스트레스 잔뜩 받은 식물들을 우리가 맞아요. 섭취하는데 또 그런 걸 섭취하게 되는 것은 문제가 좀 많지 않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한 말씀 해안의 한 말씀. 저도 동물권에 관심 굉장히 많잖아요. 저 인권보다 동물권에 관심이 더 많은 사람이라 지금 요즘에도 또 다시 원래 하고 싶었던 그쪽 일에 또 막 계속 시선이 가는 중인데 이제까지 저 식물이 아프구나 얘네에서 독소가 나오는구나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안 해본 것 같아요. 정말요? 네. 그래서 좀 새로운 생각을 다시 또 배우게 된 것 같고 제가 처음에는 불쌍하다의 생각으로 접근을 하니까 자꾸만 저를 비난하게 되더라고요. 왜 남의 살과 몸을 뜯어서 나를 이렇게 해야 되지? 네. 그래서 요즘은 또 조금 다르게 불쌍보다는 그냥 고맙다로 조금 더 생각해 보려고 노력 중이고 말씀하신 대로 육식을 저도 하기 때문에 대신 남기지 않고 적은 양을 먹자. 그래서 저희는 항상 둘이 다닐 때 락을락을 들고 다녀요. 모든 식당에. 훌륭합니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남으면 싸워와서 집에서 한 끼 두 끼를 더 먹는 식으로 하는 그러니까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자. 그러니까 남들처럼 갑자기 채식을 내 온 인생을 바꾸기는 너무 저한테 스트레스고 힘이 드니까 물론 그것도 대단한 결정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순서와 그 인연에 맞게 좀 해보자 하는 중인 것 같아요. 네, 훌륭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질문 한 개만 하겠습니다.
저 글씨는 무슨 뜻인가? 아, 저게 그 박황재영 선생님께서 네, 적어주신 건데 단월이라는 거래요. 오. 근데 제가 글씨를 못 알아보겠는 거예요. 저도 이제 못 알아보고 예, 있어요, 도저히. 단월이 이제 그칠 단자와 넘을 저기 월자. 그래서 너무 이렇게 너무 넘나들고 너무 바쁜 거는 좀 그쳐라. 그래서 그치면 보이는 것이 있다라고 이제 하시면서 저한테 적어주신 글귀입니다. 단월이라고 하는데 뭐 말씀을 단월이라고 하니까 저기 단월인가 보다 하지 뭐 어디 단자고 뭔 원자. 여기서 이제 저 글씨가 보이잖아요. 네, 네. 저 무슨 뜻이지? 어. 어라? 어라 좋습니다. 어라 좋습니다. 네, 그럼 혹시 오늘 눕길은 요 정도로 마칠까 하고요. 네. 네, 나누기 혹시 못하신 말씀 있으면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 채식 식당인 거 알고 그냥 페북으로 먼저 친구였는데 굉장히 와보고 싶었어요. 근데 저의 이제 선입견에 당연히 곧 가겠구나. 그래서 아 나는 못 가. 누가 사주면 가야지. 이랬는데 제가 사주겠습니다. 근데 비싸지가 않아 우리가. 네, 굉장히 가격대가 다양하기 때문에 네. 제가 좀 제가 선입견이 그 소원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비싼 걸로 못해요. 이 말 나왔으니까. 아, 예. 좋네요. 네. 늘보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뭐 저는 이제 채식을 하는데 사실 아내 부탁 때문에 살짝 넘나들죠. 생선이나 뭐 이런 것까지 넘나드는데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결국은 누군가의 목숨을 먹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 목숨을 먹은 만큼 내가 정말 쓸모 있는 삶을 살고 있나? 이것을 우리가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하면서 밥을 먹으면 좀 뜻깊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지 어떠셨어요? 저는 이제 제 몸이 저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다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예, 그 음식으로 제 몸 안에 들어간 다양한 생명들과 제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절대 잊지 마시고 본인이 너무 하찮게 느껴진다고 하더라도 내 몸에 들어온 다른 생명들은 절대 하찮지 않다는 거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이제 무아라고 연결할 수 있는데요. 그러네요. 사실은 비아라고 하는 게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나는 내가 아닌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네. 예. 저희 자주 와도 될까요? 아, 그럼요. 당연하죠. 네. 예. 네. 아, 예. 네. 오늘은 괜찮으면은 아까 오관계 얘기했는데 네. 그거 같이 읽으면서 좀 끝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시작. 이 밥은 숨쉬는 돼지와 강물의 핏줄, 태양의 자비와 바람의 손길로 빚은 모든 생명의 선물입니다. 이 밥으로 땅과 물이 나의 옛 몸이요 불과 바람이 내 본체임을 알겠습니다. 이 밥으로 우주와 한 몸이 됩니다. 그리하여 공양입니다. 온몸, 온 마음으로 온 생명을 섬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양송이라고 이렇게 하셨네요. 네네네. 수경 스님.